말년의 대운을 쓸어 담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년 운이 좋아지는 10가지 방법. 얼굴 관리에 따라서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는 초년은, 중년은, 말년 운으로 나뉩니다. 인생의 시기에 따라 나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진 인생입니다. 오늘은 관상에서 운이 좋아지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초년 운보다는 중년 운이나 말년 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상학이란 인간의 내면이 신체에 반영된다는 원리에 기인하여 사람의 외형을 관찰함으로써 재능과 성격, 건강, 심리 상태 등을 읽어내는 학문입니다. 좋은 학원의 조건은 넓고 둥근 턱을 좋게 해석합니다. 그래야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노년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턱의 길이는 인중의 2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턱에 살이 많고 탄력이 있어야 좋으며 마치 U자형처럼 풍만하고 여유 있게 보이는 턱이 좋은 턱입니다. 크고 넓을수록 믿음직하고 삶이 평탄합니다. 관상학에서 턱은 한평생 살아온 인생의 결말을 맺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턱은 노복궁이라고 하여 아랫사람의 덕을 보는 곳입니다. 그만큼 인덕이 있다는 뜻입니다. 턱은 성격적으로는 의지력과 지구력을 나타냅니다. 얼굴 관리에 따라서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년의 운을 쓸어 담습니다. 첫 번째, 미간을 펴라.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를 말합니다. 관상학에서 미간은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간은 항상 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간에 주름이 있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지손가락으로 미간을 문질러 펴주는 습관도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간을 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행동을 하면 자연히 미간이 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웃는 얼굴입니다. 두 번째, 입꼬리를 올려라. 입꼬리를 올리면 행운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입꼬리는 모든 물길이 모이는 바다이고 입술은 바닷물을 가두는 제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방은 물보다 높이가 높아야 합니다. 입꼬리가 처지면 강이 터져 물이 넘쳐 오르는 것으로 좋지 않습니다. 평소 좋은 생각과 함께 자주 웃으면 볼 근육이 발달해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마음은 입꼬리는 물론 미간에 주름까지 생기며 좋은 운이 들어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거울을 보며 의도적으로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시선으로 유지하라. 당신이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시선을 보낸다면 당신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시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시야는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포용력과 배려심이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결국 성공하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네 번째, 항상 피부 관리를 하라. 피부 상태가 좋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피부는 오장육부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피부가 좋다는 것은 수면 및 건강, 마음 상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굴빛의 밝기는 자신의 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통해 자신의 운을 키워보세요. 다섯 번째, 화장으로 좋은 인상을 만들어라. 타고난 자기 얼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든 남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부드럽고 평온하게 보인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부지런하게 화장을 통해 자신의 인상을 좋게 만들어라. 여섯 번째, 패션을 바꿔라.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고집하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어색하고 힘든 일이지만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마음을 바꿔보겠다는 의지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스타일로 패션을 바꿔보세요. 나이에 맞게 스타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반듯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라. 성공한 리더들의 형상을 살펴보면 비교적 등이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마치 큰 산이 떡 버티고 있는 듯한 우람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스케일이 크고 포용력이 있으며 자중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등 길이가 짧고 구부정한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자존감이 없어서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 자세는 건강에도 좋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무릎을 경솔하게 떠는 사람은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8번째, 걸음걸이를 무겁게 하라. 관상학에서는 빠르고 가벼운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여 행동할 때는 웅장하며 위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걸을 때는 머리, 엉덩이, 배다리 등을 흔들면서 걷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등짐을 진 것처럼 구부리고 걷는 사람은 걸음걸이를 즉시 고쳐야 합니다. 턱을 치켜들고 걷는 사람은 허영이 있어 현실적이지 못해서 이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걸을 때는 단정한 위치의 힘을 주고 발은 가볍게 움직이며 마치 큰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요동 없이 떠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슴을 활짝 펴고 정면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인생도 활짝 펴집니다. 9번째, 관상보다 심성이 중요하다.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심성 타고난 마음씨가 고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삼이구라고 심성이 고든 사람과 믿음직한 사람, 문견이 많은 사람은 항상 곁에 두어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오직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10번째, 덕을 쌓아야 한다. 덕을 쌓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보다 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덕은 베풀지 않으면서 복을 바라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푼다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베품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덕은 말년에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과와 더불어 부부, 자식 건강 등과 함께 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지런함, 겸손함, 성실함으로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현실을 바꾸어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당신의 말년운은 저절로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말년의 운이 좋아지는 관상 만드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